아내가 일주일간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서 그녀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가가 따지려 했다. 결국 수천억 자산가인 그 남자는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외쳤다. 형수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형수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나는 멍해졌다. 그리고 몸이 약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줄 제대로 못하는 줄 알겠다. 결혼 3주년 기념일, 아내 서연은 일은 아침부터 내게 다정한 포옹을 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스며있었다. 여보,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서 일주일 후에나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이 기념일인데 아쉽게도 함께 못 보내겠네요. 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다. 괜찮아. 일이 더 중요하지. 집에서 기다릴게. 그녀는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캐리어를 맞춘 뒤 내 이름은 지훈이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집에서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연은 한 기업의 부서장으로 우리 집의 주된 경제적 기둥이었다. 우리는 금실이 아주 좋았다. 유일한 아쉬움은 그녀가 항상 너무 바쁘다는 점이었다. 나는 몇 가지 요리를 만들어 혼자 기념일을 축하할 생각이었다. 젓가락을 막 들었을 때 중마고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아, 방금 내가 누구 만났는지 맞춰봐. 누군데? 네 아내 서연. 시그니의 서울 로비에서 내가 방금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그니의 서울은 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5성급 호텔 중 하나였다. 서연이 간다고 했던 지방은 여기에서 300km도 더 떨어진 곳이었다. 내 손이 떨리고 목소리마저 미세하게 흔들렸다.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녀는 예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누가 봐도 돈 많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업 얘기하면서 나한테는 지방으로 출장 간다고 속였다고? 사업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정식 복장을 하고 이 도시에서 제일 비싼 호텔까지 가야 하는 거야? 내 심장이 갑자기 꽉 조여왔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은 하얗게 변했고 발끝에서부터 얼음장 같은 한기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올랐다.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천천히 식어가는 음식들을 바라보니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내 치약을 짜주고 밤에는 내 팔을 꼭 안아야 잠이 들던 그 여자가 나를 배신했을 리 없었다. 나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재빨리 외투를 움켜쥐고 곧장 집을 뛰쳐나갔다. 30분 후 나는 시그니엘 서울에 도착해 불빛 찬란한 로비로 들어섰다. 이곳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오가는 이들 모두가 명망 높고 유복한 사람들이었다.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나는 마치 백조의 호수에 잘못 들어선 오리 같았고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 눈을 레이더처럼 로비의 구석구석을 쉴 새 없이 훑었다. 마침내 연회장으로 통하는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그 실루엣을 보았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달빛처럼 새하얀 오프숄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어 길고 아름다운 목선을 드러냈다. 평소 집에서 만화 캐릭터 잠옷을 입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금의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서연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약간 귀찮아하는 듯 했지만 그를 밀쳐내지는 않았다. 그 남자는 심지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지려 했다. 내 머릿속 마지막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모든 냉정함은 분노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나는 성큼성큼 달려가 그 남자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놓으라고. 내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쉬어 있었다. 서연과 그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그 아름다운 눈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 남자는 마치 쓰레기를 훑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한 경멸감이 가득했다. 너 뭐야? 어느 시골 촌뜨기가 감히 날 건드려? 그는 필사적으로 내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털끝만큼도 옮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손은 마치 그 자리에 용접된 듯했다. 서연 씨, 이 사람이 그 부인 등골 빼먹는 남편이라는 건가? 남자는 비웃으며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람 옷차림 좀 봐요. 당신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나랑 함께라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데. 서연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나는 그 남자를 노려보며 한 글자씩 도박도박 물었다. 서연, 이게 당신이 말한 지방 출장이야. 나의 질문은 서연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욱 뚜렷한 당혹감이 떠올랐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태우라는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이봐, 눈치껏 빨리 꺼져. 그는 다른 손가락으로 내 코를 가리키며 비웃었다. 서연 씨 같은 여자는 너 같은 시시한 놈이 감당할 수 있는 급이 아니야. 오늘 태우 그룹과 한림 그룹의 혼담을 위한 만찬이야. 너 같은 사람은 문턱도 넘볼 수 없어. 한림 그룹? 나는 순간 멍해졌다. 서연의 회사 이름은 시나테크가 아니었나? 태우는 내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겁먹었다고 생각하여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뭐야? 겁먹었냐? 말해줄게. 내 이름은 태우. 태우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야. 내가 한마디만 해도 서울에서 네가 발붙일 곳 없게 만들 수 있어. 믿어? 나는 그에게 대꾸하지 않고 오직 서연만을 응시했다.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알고 보니 회사 이름조차 나를 속인 것이었다. 내 눈에 비친 상실감과 슬픔을 본 서연의 마음은 무언가에 꿰뚫린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움과 당혹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혹함이 대신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독이 묻은 두 개의 날카로운 칼날처럼 태우를 향해 곧장 꽂혔다. 태우, 방금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태우는 그녀의 시선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얼굴을 굳히며 분노 섞인 어조로 말했다. 서연 씨, 너무 건방 떨지 마. 내 아버지가 왜 이 협력을 추진하려 하는지 몰라? 다 당신네 집안의 자원을 노린 거잖아? 여자 주제에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고. 아주 좋아.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고 그녀는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온한 어조로 단 한마디를 했다. 민철. 3분 안에 서울에서 태우 그룹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태우는 마치 황당한 농담이라도 들은 듯 웃었다. 서연 씨, 당신 미쳤어. 3분 안에 태우 그룹을 사라지게 한다고? 당신이 누군데? 하늘의 왕이라도 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는 발신자 표시를 흘끗 보고는 표정이 순간에 휴정이 됐어. 모든 협력 사기 꼭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은행은 우리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우의 웃음은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흠뻑 흘러내렸다. 그는 서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연은 그를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태우의 무릎이 꺾이더니 몸이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서연 앞이 아니었다.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내게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형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수님 남편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대단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형수님께 한 말씀만 해주셔서 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어주세요. 복도 전체는 죽은 듯 고요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거의 넋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내 머릿속은 갑자기 텅 비었다. 눈앞의 이 황당한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서울 일대에서 명망 높은 태우, 그룹의 후계자가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내 아내가 건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니. 서연은 그의 소란스러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검은 양복을 입고 이어폰을 낀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얼굴에 눈물과 콧물을 범벅한 태우를 마치 병아리처럼 끌고 나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군더더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고 나와 서연만이 남았다. 원래 경멸의 시선을 보내던 손님들은 이제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날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으며 마치 내 주위를 끌가로 쳐다보지 못했으며 서연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바닥은 미세하게 차가웠다. 여보, 미안해요. 그녀는 사과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속였다는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다른 곳으로 갈까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겼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 층으로 직행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는 꼭대기 층으로 직행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호화롭게 꾸며진, 마치 하늘 위에 펼쳐진 것은 화롭게 꾸며진, 세상이 이런 면모를 드러낼 줄은 미처 몰랐다. 서연은 나를 이끌고 소파 앞으로 가서 앉혔다. 그리고 직접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차가운 내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당신,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녀는 익숙하면서도 아득한 시간 저편에 있는 듯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3년간 깊이 사랑했던 아내였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내가 꿰뚫어 볼 수 없는 아내였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내가 꿰뚫어 보던 아내였지만 이 모든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당신에게 계속 숨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신화테크의 부서장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서연. 지금은 한림그룹의 총수예요. 내 눈동자가 맹렬히 수축했다. 한림그룹? 그건 재정 뉴스에서나 보던 거대한 기업 집단이 아니던가? 그들의 자산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부를 가졌다고 들었다. 한림그룹 총수. 이 6글자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쳐 순간적으로 숨쉬기 힘들게 만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유리잔을 꽉 쥐었다. 따뜻한 액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막 실업자가 되어 길모퉁이 카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녀는 막 실업자가 되어 길모퉁이 카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성바지를 입고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우리는 그렇게 만나 사랑하고 결혼했다. 그녀는 내게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작은 회사의 관리자이며 야근이 잦다고만 말했다.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게 해준 적도 없었다. 가족들은 모두 해외에 있고 친구들은 너무 바쁘다고 했다. 매달 생활비를 주었지만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지.
절대 더 주지는 않았다. 우리는 평범하고 금실 좋은 부부라고 믿었지만 내가 결혼한 사람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는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왜? 나는 마침내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쉬어버린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왜 나를 속였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뺨을 만지려 했지만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결국 손을 거두었다. 내가 두려웠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돈과 지위를 보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들은 결코 서연이라는 나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한림그룹 총수라는 자리를 본 거였죠. 나는 순수한 감정, 이익이 섞이지 않은 결혼을 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무의식적으로 소파찬을 만지작거렸다. 당신이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은 선량하고 진실해요. 실업자가 되었을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실수로 부딪힌 나를 위로해줬죠.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가장할 필요도 음모를 꾸밀 필요도 없이 그저 평범한 아내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을 숨기기로 한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온갖 감정으로 뒤섞였다. 분노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혼란이었다. 부부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뢰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어?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을 속이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 내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원래는 우리의 감정이 좀 더 안정되고 적절한 시기를 찾으면 모든 걸 당신에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이번에 태우 그룹에서 갑자기 혼담을 제안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호 만찬에 참석하겠다고 한 거예요. 먼저 그들을 안정시킨 다음 거절할 기회를 찾으려고요. 당신에게 지방 출장이라고 말한 것도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어요.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문이 갑자기 노크되었다. 방금 태우를 데려갔던 검은 양복의 남자 민철이 들어와 정중하게 한쪽에 섰다. 총수님, 태우 그룹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태우 그룹 회장은 돌연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갔고 태우 씨는 경제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오늘 총수님의 일을 아시고 내일 본가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총수로서의 위엄을 닦고 총수로서의 위엄을 되찾았다. 알았어요. 어르신께 제때 돌아가겠다고 전해요. 민철, 이번 태우 그 콘담 뒤에 다른 배우가 있는지도 조사해봐.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속인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더니 다음 순간에는 침착하게 사업 위기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런 극명한 대비가 나를 낯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했던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당신이 말했던 몸이 못한다는 것도 다 연기였어. 나는 평소 그녀가 병뚜껑도 못 따고 몇 걸음만 걸어도 당신이 나를 더 아껴주고 남편에게 보살핌 받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격투 훈련을 받아서 당신보다 몸이 더 튼튼해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그녀를 안타깝게 여겼던 그 모든 순간이 알고 보니 그녀의 작은 속임수였다니. 그녀는 작은 속임수였다니. 그녀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한 번도 기회를 줬다니. 마구 보니 그녀에 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많은 걸 숨겨서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숨겨서. 그녀의 눈빛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수많은 집들의 불빛이 보였다. 3년 동안의 사소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침마다 나를 위해 짜주던 치약, 밤마다 내 팔을 안고 잠들던 온기, 내가 만든 요리를 먹으며 짓던 만족스러운 미소, 야근으로 지쳐도 여전히 다정했던 눈빛.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만약 그녀가 정말로 나를 이용하려 했다면 굳이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평범한 아내를 연기하며 나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기만은 나로 하여금 쉽게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좋아요. 시간을 필요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당신을 다시 알아갈 시간도. 하지만 여보, 한 가지는 꼭 말해야 해요. 태우 그룹과의 혼담은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당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준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훈아, 너 어디야? 네 아내 괜찮아. 방금 시그니의 서울 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들었어. 태우그룹이 파산했다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이엠도 서연이라는데 네 아내란 이름이 똑같고 심지어 엄청 닮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충격과 의아함으로 가득했고 휴대폰을 쥔 내 손은 좌절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알았다. 오늘 밤부터 내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연이 말했던 그 문제는 이미 소리 없이 찾아온 듯했다.